반갑습니다, 여러분. 닥터 스트레인지 2를 봤습니다. 제가 아마 완다비전을 보고 가지 않았더라면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러나, 머리가 돌아버렸나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왜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잊은 것 같아요. 과연 마블 영화가 수십 년이 지나고 혹은 수백 년이 지났을 때 후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여전히 재밌는 영화일까요? 사실상 마블 영화의 대부분은 아이언맨 1이 심어준 인상의 온수 효과 같은 거예요. 그 영화가 재밌는 이유가 히어로물이어서가 아니에요. 마블이어서도 아니에요. 마블 코믹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죠. 그냥 그 영화 자체에 나오는 서사 자체로 괜찮았고, 우리의 주인공이 스스로를 영웅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영웅의 여정이 느껴졌기 때문이거든. 일전에 어떤 감독이 마블 영화에 대해서 마블의 영화는 시네마가 아니다, 어트랙션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어트랙션은 놀이기구 같은 거에 비유를 한 거죠. 전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가 좀 싶었는데, 이제 보니까 대충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워낙 오래돼가지고 이제 저작권도 없습니다. 근데 윌리엄 셰익스피어 작품이 당시에도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그거를 시샘한 누군가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업스타트 크로우라고 비난을 했었죠. 근데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심지어 문화권도 다른 한국 사람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읽어도 재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에는 어떤 문화나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연의 무언가가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인피니티 워를 보거나 엔드게임을 보거나 닥터 스트레인지 매드니스 오브 멀티버스를 봤을 때 후세 사람들이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아무런 후광 효과도 없이 이 작품을 봤을 때 이 작품이 훌륭하게 느껴질 것이냐 이거죠. 근데 내가 오늘 영화를 보고 와서 느낀 점인데 아니오예요. 심지어 엔드게임도 왜 우리한테 큰 파급력을 남겼어요?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영화 아이언맨 1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의 퇴장 영화였고, 그 모든 그 마블의 돈벌이가 가능하게 했던 그 I am Iron Man이라는 대사의 퇴장이었거든. 그러면 나중에 훗날 후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줘야 되냐고요, 내 얘기는. 구립니다, 상당히.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완다 비전 9부작을 보도록 만든 디즈니가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 9부작을 보게 만든 보람을 하나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티켓값 14,000원에 팝콘 가격 6,000원 해가지고 2만원의 돈을 냈고, 그 2만원보다 훨씬 더 비싼 시간인 내 인생의 2시간이라는 시간을 헌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영화밖에 안 나온 거지. 그래놓고 쿠키 영상이랍시고 나오는데 생판 일면식도 없는 어떤 무슨 백인 여자가 나와가지고 공간 열더니 가자 그러고, 무슨 저승사자야? 그랬더니 그게 1편에 나온 도르마무의 뭐 손녀? 조카? 모르겠어요. 점점 마블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오덕들의 전유물이 돼가는 느낌이야. 유치해요. 그리고 굉장히 유치해. 매드니스 오브 멀티버스가 유치하다는 건 아니고, 뭐 이건 뭐 90년대 연출이 유치하긴 한데 뭐 이터널즈 이런 거 보진 않았지만 그냥 유튜브에 클립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유치하다고. 내가 영화 보면서 유일하게 만족을 했던 거는 우리 완다 누나가 흑화라니까 굉장히 섹시하다는 거였고, 그리고 완다 누나가 스모키 화장이 꽤 잘 어울린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비록 평행 우주의 세계이긴 하지만 캡틴 마블을 뚜르겨 팰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뭐 그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갖더라고. 뭐 일루미나리라는 그런 캐릭터들이 너무 빨리 쉽게 소모가 됐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난 걔네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고 정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프로페서 X가 나왔을 때도 난 그냥 그저 그랬거든. 그냥 우리 완다 누나가 빨리 나와가지고 다 빨리 교통정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했거든. 그리고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마블이 이끌어가는 캐릭터가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라는 두 명의 알파메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두 명의 알파메일이 퇴장하면은 마블이 운이 좋으면 현상을 유지하고 까딱 잘못하면 이제 하강기에 들어설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윈터 솔저를 좋은 영화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윈터 솔저라는 영화가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의 매력을 불어넣어줬고 캡틴 아메리카의 스타일을 넣어줬어요. 여러분이 캡틴 아메리카 1 나왔을 때 당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약간 아이언맨 2도 그렇고 캡틴 아메리카도 그렇고 이 헐리우드에 있는 마블 얘네들이 아이언맨 1으로 한번 성공을 하더니 이제 별걸 다 우리한테 들이미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특히 그 캡틴 아메리카 1의 스토리라인 보면은 그 미국의 가장 전성기 아니야. 그 글로벌 샌드백인 그 나치를 뚫겨 패서 그 자기들의 전쟁 역사에서 거의 뭐 유일하게 정정당당하게 승리를 한 그런 전쟁사 아니야. 헤일 하이드랑 무슨 레드 스컬이 뭐니, 진짜 유치하잖아요. 얼굴이 빨간 애가 나와. 그냥 솔직히 미국 영화 좋아하는 내가 봐도 야 이건 너무 좀 미국뽕 영화인데 싶을 정도로 그런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유치한 영화를. 근데 윈터 솔저부터는 확 달라졌다고요. 윈터 솔저는 그냥 그 자체로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첩보물 같은 느낌도 났고, 흔히 우리가 세상에 알려진 그런 음모론들을 잘 차용을 했고, 무엇보다 액션씬이 죽였지. 액션 영화인데 더 이상 캡틴 아메리카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무슨 쫄쫄이 파란색 반스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멋진 동네 형처럼 쿨하게 캐주얼하게 입고 방패 하나 들었을 뿐인데, 그것도 방패도 이제 원색이 아니라 약간 좀 이제 채도가 내려간
그런 방패 하나 들었을 뿐인데 전투 스타일이 확 달라지고 액션이 아주 죽여줬단 말이야. 액션 영화가 액션이 죽여주면 됐죠. 뭘 더 바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떤 분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뭐 그런 류의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재밌게 보긴 봤는데 그건 뭐 본인 개인들 취향이니까. 아무튼 그래요. 뭔가 영화를 봤는데 기분이 찝찝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 눈에 하나 밟혔던 게 그 영화에서 스페인어로 쓰는 걔 여자애를 앉혀다 놓고 물어보는데 여자애가 막 스페인어로 나불거린단 말이야.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웡이 뭐 스페인어로 막 나불나불거려.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뭐라 그러냐면은 스페인어도 할 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 그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쩌면은 대한민국도 앞으로 한 30년 후 정도 되면은 영화에 조선족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조선족식 중국말을 나불거리고 그 다음에 못 알아듣는 한국인이 나오니까 연변 중국어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꼽을 주는 그런 식의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나 그 장면을 보고 딱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지금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니 뭐 개소리는 개소리야. 지금 참정군인 할아버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쓸 거란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전기자동차가 나올 거란 생각을 했겠어? 아니란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지금 한참 2030 세대가 나이 50, 60 먹거나 70, 80이 되면은 또 대관절 이놈의 나라가 어떤 상태가 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 개 거지 같은 거덜난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문화적으로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잃어먹고 내가 입으로 말하기 뭐한 어떤 특정 국가의 쫄따구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튼 오늘 영화를 보면서 약간 좀 그런 쎄한 기분도 좀 들고 모르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1이 나왔을 때는 나는 2가 나오면 꼭 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 3가 나오면은 보고 싶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참고로 나는 히어로물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1이 나한테 되게 신선했던 거예요. 내가 히어로물을 왜 싫어하냐면은 히어로물에 대한 어떤 열망과 갈망이라는 거는 원래는 좋은 취지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슈퍼맨이 처음 나온 게 아마 미국이 경제적으로 힘든 어떤 공황이었나? 그랬을 때 뭔가 사람들한테 어떤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물론 슈퍼맨 캐릭터를 만든 사람 자체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회사한테 너무 불리한 계약을 해가지고 슈퍼맨 영화를 만들 때마다 무슨 슈퍼맨의 저주라는 그런 말이 생겼는데 아무튼간에 히어로물이라는 거는 현대에 와가지고는 무엇에 투영이냐 하면은 내 손 더럽히기 싫고 다치긴 싫은데 어떤 세상에 대해 부조리든 졸라 불만이 많고 그래서 누가 하나 나 대신 총대를 매주길 바라는 그런 등신들의 그런 바람이 투사가 돼 있거든. 근데 뭐 영화가 잔인하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90년대 스타일 연출이라는 그런 평이 좀 많던데 내가 초등학교 때 비디오를 빌려서 보고 있는 그 영화들이 막 떠오를 정도로 그 있어요. 그 딱 보면 느낌이 오는. 야, 이건 좀 철 지난데 싶은 연출들이 좀 있더라고. 그리고 뭐 깜짝깜짝 놀래킨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별로 없어요. 아무튼 결론은 우리 완다 누나는 예쁘다. 이상입니다.